해독 프로그램 5일째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내일까지만 하면 이제는 드디어 끝납니다. 마지막까지 남으신 분들 정말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얼굴이요 날마다 깨끗하고 빛이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바깥이 이렇게 나타나면 여러분의 속도요 지금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몸은 완전히 청소되고 깨끗하게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의 기능들이 이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이 다 밸런스를 맞춰주고 그리고 여러분의 혈관도 지금 청소되고 있고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지금 완전한 채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채식만 하면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나요?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람들이 단백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단백질은 반드시 어디에서 공급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육식에서 단백질을 공급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육식에서 섭취하는 것이다 하는 생각. 그런데 이것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동물은 어디서 단백질을 섭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동물은요 근본적으로 풀에서 단백질을 섭취합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하더라도 코끼리, 또 사슴, 코뿔소 보십시오. 얼마나 덩치가 큽니까? 그 전부 다 살이 다 뭐예요? 다 단백질입니다. 풀만 먹어도 단백질 부족하지 않죠?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요 한 번도 육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키도 크고 지금은 이제 많이 말랐지만 처녀 때는요 살이 굉장히 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 자녀를 키울 때도요 우리가 채식을 하니까 자녀들에게도 채식만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우리 세 자녀들이 다 키가 크고 다 몸집이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고정관념 속에 단백질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이 단백질은 반드시 고기를 먹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만 여러분이 버리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좀 버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단백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몸에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단백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도 단백질이죠. 그리고 피부도 단백질이죠. 모든 장기, 간이든 위든 다 단백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뼈도요 단백질입니다. 뼈가 여러분이 칼슘으로 알고 있죠. 원래 뼈는요 골격을 이루는 것이 콜라겐입니다. 이 콜라겐이 그물망처럼 골격을 이루는 그곳에 세면 바르듯이 발려진 것이 칼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뼈도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것이. 그리고 호르몬의 작용, 이 호르몬도 다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 빠지면 안 돼. 그래서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영양소 중에 하나입니다. 인체는 생명과 건강에 필요한 단백질을 구성하기 위해서 20개의 아미노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동물성 단백질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동물은 식물에 비해서 인체와 더욱더 유사하다고 생각하죠. 실제로 유사하잖아요. 식물의 세포 구조와 동물의 세포 구조와 비교해보면 사람과 무엇이 맞아요? 동물의 세포 구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새우과 같은 육류와 오트밀을 비교해볼 때 동물성 단백질에서 나온 아미노산의 혼합물이 사람의 피로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육류를 기본으로 하는 식사가 식물성 식품보다도 더 우수하다는 잘못된 견해가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더 나은 단백질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실제로 식물성 단백질만 섭취해서 살고 있는 초식 동물과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해서 살고 있는 육식 동물을 비교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육식 동물은 고기를 짐승을 잡아 먹고 사는 게 육식 동물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동물과 풀을 뜯어 먹고 있는 동물을 비교해 보면 어떤 동물이 더 수명이 깁니까? 초식하는 동물이 더 수명이 길고요. 건강 상태도요. 초식하는 동물이 훨씬 건강 상태가 좋고요. 체력도요. 기린 보세요. 코끼리 그리고 뭐 들소 보세요. 엄청 큽니다. 실제로 1996년 코넬 대학의 캠벨 박사와 예일 대학의 치텐튼 교수가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잘 훈련된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연구의 시작 단계에는 모두 전형적인 육식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5개월간 그 다음에 또 5개월간 식물성 음식으로만 구성된 식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물성 식사를 할 때의 체력지수, 식물성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체력지수를 비교해 보니까 식물성 식사로만 했을 때가 35%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력을 필요로 한 마라톤 운동선수 중에 채식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은 얼마인가? 하루에 얼마만큼의 단백질이 필요한가? 1943년부터 지금까지 국립과학기술원에서 단백질 권장량을 정했는데 그것은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 중에서 10 내지 11%로 우리 단백질을 먹도록 권장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총 칼로리, 우리가 보통 2000칼로리 먹거든요, 하루에. 2000칼로리 가운데 200칼로리를 무엇으로요? 단백질로 하는 것이 권장한다. 이게 국립과학기술원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단백질의 하루 채소 필요량은요 10%도 아닙니다. 5 내지 6%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명 활동에 전혀 지장이 없고 우리가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양이 10%로 하면 이 10%의 양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떻게 채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고, 두 번째는 5 내지 6%만 하면 하루 채소 필요량을 한다면 단백질이 그렇게 중요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로와 크림이 연구했는데요. 이 유명한 연구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오직 한 가지 식품만을 먹는 것으로 하고 열량은 보통 우리가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 먹는데 충분하게 한 2500칼로리 먹는다고 가정해서 하루에 2500칼로리 양만큼의 한 가지 식품만 주는 것입니다. 감자면 감자.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만 먹어야 돼요? 감자만 먹는데 얼마만큼? 2500칼로리 채울 만큼 먹는 거라. 고구마면 고구마, 브로콜리면 브로콜리 주는 거예요. 다음에 음식은 비채식인과 채식인들이 비싸게 먹는 일반적인 11가지 식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8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바뀌었어요. 또 9가지로 또 바뀌었어요. 그러나 이제 옛날 연구 때는 8가지였습니다. 총 20종류의 아미노산이 필요한데 그중에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게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외부에서 먹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러면 11개나 12개 아미노산은요. 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필수 아미노산만 먹어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채소류의 8가지 필수 아미노산 함유량을 해봤습니다. 이 8가지가 뭐냐면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면 이게 나오는 것처럼 이소루이신, 루이신, 라이신, 메티오닌, 페닐알라닌, 트레오닌, 트립토판, 발린 이것. 이 8가지가 필수적인 아미노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권장량 10%입니다. 10%. 뭐 채소가 아니고 10%니까 한 10%. 권장량만 비교해 보면요. 각자 필수 아미노산의 양은 요만큼 하면 돼. 그런데 하루 종일 고구마만 먹었다 하더라도 고구마 속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의 양이 지금 권장량보다 적습니까? 많습니까? 심지어 흰콩 보십시오. 흰콩. 아스파라거스. 왜 아스파라거스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단백질에 대한 신화에 꽂혀가지고 아스파라거스가 단백질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가 인기 있고요. 브로콜리가 왜 인기 있는가? 브로콜리가 단백질이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 하는 게 이렇게. 비교가 안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뭐 통밀가루든 호박이든 토마토, 심지어 토마토에 여러분, 토마토에도 단백질이 있나요? 있습니다, 이렇게. 또 뭐를 볼까요? 심지어 제가 이제 포도주스 우리가 사서 먹잖아요. 포도주스를 먹고 나서 껍질을 가만히 보니까요. 생포도주스에 들어있는 성분에 보니까 그 속에 단백질이 0.9g이야. 탄수화물이 있고요. 지방이 있고. 여러분, 포도에도 있어, 포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채소만 드신다 하더라도 그 채소 속에 있는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가 하루 먹도록 권장한 것보다 엄청나게 많다는 사실. 이제 여러분 채식만 해도 이제 단백질 문제는 해결됐습니까? 예. 그런데 단백질 추천량 10%의 양은 하루 2000칼로리의 우리 에너지를 섭취한다고 한다면 그 중에 10%니까 200칼로리 되죠. 단백질 1g은 4칼로리를 냅니다. 그러면 200칼로리 나누기 4 하면 50g, 하루에 50g의 단백질을 먹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동물성 식품의 100g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닭가슴살은 24g이 있어. 그러니까 닭가슴살 200g 먹으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 다 채웁니다. 소고기 23 이렇게 되죠. 식물성 식품 보십시오. 대두는 100g을 먹으면요 36g이 돼. 식물이 동물성보다 더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고기는 많이 먹을 수 있지만 식물은 많이 못 먹는 이유가 뭐냐면 단백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많이 못 먹도록 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캐시넛, 귀리, 밀, 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 일일이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때 밥 한 공기는 210g이다. 단백질량은 8g이다. 세끼니까 24g이다. 제가 봤어. 계산해봤어. 또 점심 때 우리가 두유 국물이 나온다. 한 그릇이 300g 되거든요. 그 속에는 두유 100g당 물이 탄 상태에서 단백질은 5g이다. 원래 물을 안 타면 100g에 36인가 37g이 있어요. 근데 물로 희석하잖아요. 그러니까 5g이다. 총 단백질량은 15 내지 20g이 된다. 그러니까 하루 3끼 먹고 두유 한 그릇만 먹어도요, 여러분 그날 하루에 단백질량은 다 채워져. 여기서 또 뭘 먹어요? 오늘 제가 그래서 딱 적어봤어. 오늘 뭘 먹었는지. 아침에 먹은 것, 현미밥, 브로콜리 소프. 브로콜리에 엄청나게 단백질이 있죠. 감자찜, 감자도 엄청나게 있습니다. 양배추 엄청나게 많아요. 볶음, 당근, 견과, 더덕, 또 호박 날고구마, 샐러드 드레싱, 유럽 상추, 시금치, 백김치. 여러분 이렇게 식사하면 단백질 부족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자, 메시나 영양 박사가 이분은 국립암연구소의 식이와 암 소장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루 중 여러 회 분량의 곡류와 콩, 야채를 먹고 열량이 충분하다면 단백질 부족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식사로 충분히 먹었다. 그 먹은 거로 2000칼로리를 채웠다. 그러면 절대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코넬 대학의 콜린 캠벨 박사가 단백질 섭취와 간암에 대한 27년간의 연구를 해서 발표한 책이 차이나 스타디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사람이 27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그 연구의 결과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쥐를 대상으로 실험했는데 아프라톡신은 암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아프라톡신을 일부러 살에 섞여서 먹여가지고 쥐에게 암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단백질 양을 점점 늘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총 칼로리에서 단백질 섭취가 10%를 딱 넘기니까 이 쥐에서 암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5%의 단백질을 먹인 쥐와 20%의 단백질을 먹인 쥐를 연구해 보니까 5%의 단백질을 먹어가지고는 암이 안 생겨. 20%를 먹인 쥐는 확실히 암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암이 점점 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섭취 20%는요, 평균적으로 미국인들이 하루 섭취하는 양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암 환자가 많고, 이 미국 식사가 지금 어디로 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식사하죠. 미국 식사가 뭐냐면 육식, 생선, 그다음에 우유 제품을 포함한 식사가 주 식사인 것. 여러분 식사 보십시오. 아침, 점심, 저녁으로 꽁치가 나오든지 다리가 나오든지 하나 안 나오고 식사할 때가 없잖아요.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하니까 한국 사람의 3명 가운데 1명은 암 환자가 되는 거라. 이해되죠? 이렇게 드시면요, 여러분 하루 섭취량의 20% 이상이 단백질 섭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암물질, 이 아플라톡신을 사용했는데 여러분이 살면서 일어나는 발암물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대도시에 살면 대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발암물질이에요. 매연에서 나오는 것. 그리고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이제 아프라톡신을 사료에 섞어 먹인 쥐들에게 20%의 단백질을 3주간 먹였더니 이제 간암세포가 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런 간암세포가 자라는 이 쥐에게 갑자기 단백질 섭취량을 5%로 뚝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자라던 암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아이고, 그러니까 이 암은 무엇과 관계 있어요? 단백질과 관계 있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단백질을 20% 또 늘렸어요. 또 암이 또 자라. 이야. 이 실험에서 쥐들이 먹은 단백질은요, 카제인이라고 소의 우유를 말려가지고 한 육식, 그러니까 소의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동물의 단백질이 암을 일으킨다면 이걸 식물성 단백질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 또 연구를 했어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놀랍게도요,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니까 암이 생기질 않아. 이야, 이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이분이. 자, 보겠습니다. 이제 카세인 대신에 콩이나 밀에서 얻은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죠. 그걸로 하니까 비록 20%로 늘리더라도 암이 생기잖아요. 아프라톡신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발생시키는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일 때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채식을 할 때 건강상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채식을 하게 되면 단백질 섭취량이 10%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식을 하게 되면요, 최소한 단백질 섭취량이 20% 이상이 됩니다. 여러분이 백숙을 먹었다. 그럼 그날 밥 안 먹습니다. 백숙만 안 먹습니다. 그죠? 얼마나 엄청난 양을 먹습니까? 여러분이 식당에 가가지고 만약에 스테이크를 시켰다. 스테이크만 먹지 무슨
뭐 밥이나 뭐 이걸 먹습니까? 요만큼은 먹지요. 그러니 엄청난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채식을 하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양을 먹을 수 없어요. 두 번째, 채식을 하게 되면 채식에는 항산화제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항산화제란 무엇이냐면 우리 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소를 제거하는 것이 항산화제입니다. 그러나 육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제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산성화된 몸은 암 발생이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산화제가 많은 채식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항암 효과, 있는 암도 줄여주는 그런 항암 효과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암뿐만 아니라 심장병과의 관계도 보겠습니다. 실험에 의한 것인데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 왼쪽에 있는 것은 실험 결과입니다. 섭취가 심장병과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서 발표를 보면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5배나 더 차이 나게 심장병과 암을 발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여러분이 이제 채식만 하게 되면요, 이런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그러면 비건도 채식하잖아, 그죠? 비건을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비건과 지금 이든벨리가 가르치는 완전한 이 채식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비건하는 사람은 그 수명과 일반적인 암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뭐 육식하는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합니다. 연구 논문에 쭉 보면요, 전 세계에서 나온 논문을 보면 다 동일해.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완전한 채식을 하게 되면요, 질병에서 현격하게 일반적인 사람보다 현격이 낮고 수명이 10년 이상 깁니다. 그 차이는 뭔가? 그것은 비건 식사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채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채식만, 그러니까 육식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쌀도 어떻게 먹냐면요, 흰밥 먹어도 비건이야. 빵도요, 동물성이 안 들어가면 그럼 비건이야. 그러니까 흰빵 먹고, 기름 쓰는 것, 기름도 식물성 기름이면 마음대로 사용해요. 다음에 그것을요 볶고 찢고 튀겨도 관계없어요. 다음에 설탕도 식물성이죠. 사탕수수에서 채취하죠. 설탕을 먹는 것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건에서 의한 것은요, 단순히 동물성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요,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과 다릅니다. 그러나 완전한 채식은 일반인에 비해서 수명이 10년 이상 많고 길고 또 각종 질병 발생률은 현저히 낮습니다. 자, 시험을 마친 캠벨 박사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물 단백질이 암을 발생시키는 아주 좋은 물질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그러나 채소에서 발견되는 각종 영양소들이 여러 종류의 암을 예방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는 거의 모든 질병을 억제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파이토케미칼을 가지고 채소에는 이 암과 이 질병을 퇴치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적게 먹는 식사만으로도 발암 물질로 인한 암 발생을 막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식사가 암 성장을 현격하게 막는 것을 알게 되었다. 콩, 밀, 견과류 등에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육식이나 유제품과 달리 암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은,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만성적 성인병 질환을 앓고 있다. 비교적 적은 양의 육식을 해도 좋지 못한 영향을 주었다.
완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건강한 채식으로 식사를 바꾼 사람들은 만성적인 질병을 되돌릴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현재 만성적인 질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채식으로 식사를 바꾸게 되면 그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캠벨 박사는요, 원래 채식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되면서요, 27년간 연구하면서 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완전한 채식주의자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부인, 그의 온 가족을 다 채식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식물이 있죠.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설계한 말씀을 이게 적어 놓으셨는데, 사람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 보니까 모든 연구의 결론은 무엇에 기결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이다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먹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는요, 아주 많은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 땅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또 이 땅에서 우리 경제적인 생활은 어떤 경제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성경은요, 우리 인간에 대한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음식에 대한 것이 이렇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모든 연구의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결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우리 인생을 위하여 기록한 모든 말씀도 다 똑같을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해라. 이 말씀에 따라 살라. 이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혹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치료해 주겠다. 오늘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건강기별을 통해서 여러분이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건강기별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 있어서의 바이블, 기준, 그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알아야 그대로 실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무엇에 대한 질문을 딱 받으면 늘 예수님이 하신 답변이 이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분이 질문한 모든 질문의 답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성경에 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여러분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십시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깊이 연구하시고 묵상하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대, 천국을 주신대. 우와!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지고 우리 몸의 기능이 하나 둘씩 내 뜻대로 안 되고 망가져 나갈 때, 눈은 어두워지고. 제가 옛날에 눈이 엄청 좋았거든요. 저는 눈 나쁜 사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십시오. 안경을 안 쓰면 글자가 안 보입니다. 우리 모든 기능이 하나 둘씩 이렇게 무너질 때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인생은 이런 것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나님 우리 약속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약속인지, 그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